어머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어머니, 이번 설에는 혼자 조용히 보내세요. 저희도 바빠서요. 그리고 어머님,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불편하니까요. 설날이잖니. 너희 보러 왔지. 아이고, 이거 다 너희 먹으라고 내가 정성껏 준비했어. 아들아, 내가 좋아하던 갈치조림 기억나니? 근데 네 마누라는 이 새끼한테 한 번도 안 해줬더라. 아이고, 요즘 다 배달시켜 먹는데 이런 걸 아직도 직접 하세요? 참 부지런하시다. 근데 이거 너무 기름지지 않아요? 요즘 트렌드는 건강식인데. 어머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일부러 창피 주시려는 거예요? 창피.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내가 창피를 느끼니? 사돈어른, 참 좋은 세상이에요. 요즘 며느리들이 고생을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럼요. 요즘 세상에 뭐 힘들게 다 할 필요가 있나요? 며느리도 바쁘고 한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희는 어쩌면 좋을까요? 엄마가 해준 밥 한 번도 못 먹고 크겠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따뜻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명절이 외롭고 씁쓸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는 67세 김순자 씨입니다. 김순자 씨는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평범했지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그녀. 하지만 이제는 방문을 두드리는 이도, 그녀를 기다리는 이도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순자 씨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키운 아들이었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뒷바라지했던 존재였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김순자 씨는 여전히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연락은 뜸해졌고 찾아오는 일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김순자 씨는 자식이 바쁜 탓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명절에는 그래도 나를 부르겠지. 그녀는 그렇게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나누고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정을 나누는 날. 김순자 씨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연락해 주지 않을까. 며느리가 먼저 전화해 설날을 함께 보내자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기다려도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조바심이 난 그녀는 결국 먼저 연락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무미건조한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혼자 조용히 보내세요. 저희도 바빠서요. 순간 김순자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이 바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날에 혼자 있으라는 말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 차가웠습니다. 저희 선약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뵐게요. 다음이란 말은 늘 그렇듯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김순자 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는 설날이 되면 아들이 먼저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그러나 김순자 씨는 끝까지 자식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를 위해 작은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바빠서 깜빡했을지도 모른다는, 아들이 반갑게 맞아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무시와 모멸감뿐이었습니다. 과연 김순자 씨는 아들의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복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김순자 씨의 충격적인 설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자 씨는 손수 준비한 음식과 작은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아들 집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하지만 손주 볼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하고 반갑게 달려올 손주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피곤함도 잊고 서둘렀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순간 안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가족들끼리 모여 있구나. 다행이다. 김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는 순간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며느리는 문을 반쯤만 연 채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날이잖니. 너희 보러 왔지. 아이고, 이거 다 너희 먹으라고 내가 정성껏 준비했어. 김순자 씨는 밝게 웃으며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음식을 보지도 않은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일정이 있거든요. 그 말과 함께 문이 활짝 열리자 김순자 씨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진 음식들은 호텔 뷔페에서나 볼 법한 고급 요리들이었습니다. 비싼 갈비찜, 한우 산적, 전복구이, 각종 고급 한식이 테이블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반면 김순자 씨가 손수 준비한 음식들은 평범한 집밥이었습니다. 정성껏 담아온 잡채, 나물, 갈치조림, 손수 빚은 만두까지. 그러나 그 음식들은 거실의 화려한 상차림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불편한 듯 김순자 씨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굳이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어차피 저희 음식 다 준비해놨어요. 그 순간 며느리 친정어머니의 비아냥거리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요즘 다 배달시켜 먹는데 이런 걸 아직도 직접 하세요, 사돈? 참 부지런하시다. 근데 이거 너무 기름지지 않아요? 요즘 트렌드는 건강식인데. 식탁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김순자 씨만이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김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리는 이 집에 없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김순자 씨는 꾹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좋아할 거야. 어디 보자. 우리 강이 어디 있니? 김순자 씨는 손주를 찾아보았지만 손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슬쩍 김순자 씨를 보더니 애써 외면한 채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아, 엄마 왔는데 인사도 안 하니? 어머니, 오셨네요. 아들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이 지금 게임하고 있어서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순자 씨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래. 게임에 집중했구나. 나중에 보면 되겠지. 그렇게 애써 이해하며 김순자 씨는 좁은 부엌으로 가서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음식을 꺼내는 순간 며느리는 난감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굳이 안 꺼내셔도 돼요. 배도 부르고 놓을 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준비한 음식이 있어서 이건 그냥 싸가세요. 김순자 씨는 손에 쥔 반찬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하루 종일 정성 들여 만든 음식들, 손주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 이제는 쓸모없는 짐이 되어버린 순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반찬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불편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순자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모든 순간을 아들은 그냥 침묵하며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들아,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엄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주기만 하면. 하지만 아들은 결국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못 본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 순간 김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김순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식탁, 며느리, 친정 가족들의 무심한 시선, 그리고 끝까지 침묵하는 아들.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래, 이대로 끝날 것 같니? 더 이상 참고만 있다가는 이들에게 진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울고불고 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방식으로 되갚아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체면과 명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가정을 꾸미고 SNS에 럭셔리한 삶을 자랑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김순자 씨는 유심히 그녀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를 유지하려고 시누이 아이들조차 거실에 못 들어오게 하는 모습,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든 척하면서 배달 음식을 세팅하는 모습,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만 상냥한 척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거실에서 사진을 찍을 때 일부러 자신이 준비한 음식들을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손을 내저으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거 테이블 위에 두시면 안 돼요. 분위기 안 맞잖아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 속에 담긴 럭셔리 명절 상차림, 사진 속에는 소박한 김순자 씨의 음식들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모른 척하며 웃었습니다. 아이쿠, 이거 보니 정겹네. 우리 어릴 땐 이런 게 명절 음식이었는데. 며느리는 황급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굳은 표정으로 SNS에 올린 사진을 급히 삭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순자 씨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던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며느리, 친정어머니 옆에 앉아 나지기 말을 건넸습니다. 사돈어른, 참 좋은 세상이에요. 요즘 며느리들이 고생을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자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슬쩍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요. 요즘 세상에 뭐 힘들게 다 할 필요가 있나요? 며느리도 바쁘고 한데. 김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희는 어쩌면 좋을까요? 엄마가 해준 밥 한 번도 못 먹고 크겠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끼며 며느리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요리해요.
김순자 씨는 웃으며 테이블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 음식들 중에서 내가 만든 건 뭐니?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그녀를 대신해 친정어머니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게? 그래도 가끔은 챙겨주죠. 엄마인데.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싸늘해졌어요. 며느리는 황급히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이미지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김순자 씨는 속으로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끝내지 않았어요. 김순자 씨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너 어릴 때 내가 해준 갈치조림 기억나니? 얼마나 좋아했는데. 아들은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그게 기억은 나지. 김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 새끼한테는 왜 안 먹이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김순자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내 최선이 뭔지 한번 볼까? 그녀는 며느리의 SNS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담긴 명절 음식이라는 태그와 함께 완벽한 한상 차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명절엔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홈메이드. 사랑이 담긴 음식. 김순자 씨는 천천히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거 배달 음식인데.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고 하나둘 며느리의 핸드폰을 흘깃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제 사생활이에요. 어머니가 왜 남의 걸 훔쳐보세요? 사생활. 거짓말을 사생활이라고 하더라. 내 손으로 만든 건 하나도 없으면서 남 앞에서는 있는 척해야 했니?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동안 네가 나를 왜 싫어했는지 이제 알겠다. 네가 만든 이 가짜 이미지에 내가 방해가 되니까. 그제야 아들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거 다 배달 음식이야? 며느리는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조용히 아들의 옆에 섰습니다. 아들아, 너도 이제 알겠지? 네 마누라는 좋은 엄마, 좋은 아내인 척했지만 실상은 거짓말쟁이야. 네 새끼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 안 해주는 여자라고. 며느리는 격분한 듯 김순자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일부러 창피 주시려는 거예요? 김순자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피.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내가 창피를 느끼니?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어머님이 오시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저한테 원한 있으세요? 김순자 씨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원한, 나는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손주가 방에서 나오지 않도록 일부러 게임 중이라는 핑계를 댄 며느리의 의도라는 것을 알게 된 김순자 씨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손주 방 앞을 지나치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리 강희, 할머니가 손수 빚은 만두 먹고 싶지 않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문 너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엄마가 나가면 혼난대. 김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나직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한 개 줄게. 엄마 모르게 한 입만 먹어볼까?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고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나왔습니다. 김순자 씨는 살며시 따뜻한 만두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고 손주는 한 입 먹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서 먹어본 만두 중 최고예요. 그 순간 김순자 씨는 적어도 넌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기쁨에 차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김순자 씨는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실로 가면서 며느리 들으라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아, 근데 이거 배달 음식이라 정이 안 가네. 우리 강희. 할미가 해준 만두 더 먹을래? 손주는 엄마를 빤히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 만두 더 먹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김순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묘한 표정으로 그녀와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곁눈질하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며느리, 친정 식구들조차 난처한 얼굴로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순간 김순자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까지 참고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고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설인데 음식 맛은 좀 봐야겠지? 그녀는 일부러 며느리 앞에서 배달해 온 갈비찜을 집어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이게 호텔에서 시킨 거라 그런가? 간이 세구나. 강희 입에는 좀 짜겠다. 우리 애기, 할머니가 해준 갈치조림 먹을래? 손주는 김순자 씨를 빤히 바라보더니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먹고 싶어?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희야, 너는 엄마가 해준 거 먹어야지. 왜 자꾸 할머니 음식만 찾니? 손주는 움찔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순자 씨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김순자 씨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라, 네가 참 똑똑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멍청하구나. 주변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김순자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런데 말이다. 넌 네가 날 무시하는 게 성공한 줄 알았겠지?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며 거실을 가로질러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넌 실수했어. 너무 오래 나를 만만하게 본 거야. 며느리는 불안한 듯 시선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그냥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평생 아들 며느리 뒷바라지 해온 시어머니를 설날에 문전박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니? 김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면서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는 내가 만만했겠지. 가난한 홀어머니니까 내가 뭐라고 하든 그냥 참고 견디겠지 싶었겠지. 그녀는 며느리의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사람들에게 돌려 보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배달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자기 손으로 만든 것처럼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친정어머니조차 난감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다 배달로 해결하잖아요. 김순자 씨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배달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이걸 마치 자기가 손수 차린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이게 바로 거짓말이고 가식이라는 겁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자꾸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김순자 씨는 피식 웃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알겠니? 내가 결혼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거 다 사실이야? 정말 다 배달 음식이었어?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김순자 씨는 천천히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엄마 말 들어라. 네 마누라는 좋은 아내도 좋은 엄마도 아니야. 그동안 네가 본 건 껍데기야. 아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운 얼굴이 되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그녀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덜 힘들려고 했던 거야. 다들 이렇게 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아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를 무시했어? 왜 어머니가 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게 했냐고? 김순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이 집에서 계속 이러고 살 자신 있어?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전 이제 어머님이랑 더 이상 대화 못하겠어요. 김순자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김순자 씨는 며느리의 가식적인 모습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그녀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지만 김순자 씨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라, 난 네가 가정적인 아내인 줄 알았어. 손주한테도 좋은 엄마일 줄 알았지. 그런데 결국 보여주기식 가짜였구나. 거실의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를 두둔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주의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만두 더 먹어도 돼? 김순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또 만들어 줄게. 며느리는 아들을 쿡 찌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어. 그냥 어머님 보내드리자. 그러나 이번엔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널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데. 김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그래, 난 이제 간다. 하지만 며느라, 내가 감추고 싶은 게 아직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모른 척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게 김순자 씨는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의 무관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수 준비한 음식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았던 그날, 그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순자 씨는 아들의 집 근처에서 우연을 가장해 며느리의 헬스장 지인들과 마주쳤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눈 후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참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설에 가보니 배달 음식이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편하게 사는 게 대세인가 봐요. 그 말을 들은 지인들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SNS에서 자신이 직접 요리한 것처럼 사진을 올리며 완벽한 주부 이미지를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의 말 한마디로 그 가식이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다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시선을 보내고 있어.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하신 말일 수도 있잖아. 요리 못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며느리는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불안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김순자 씨는 조용히 그녀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니는 커뮤니티와 카페에서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명절 음식은 사실 배달이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녀의 SNS에 달린 과거 게시물들을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음식 정말 본인이 만든 거 맞아요? 며느리님, 이번 설에도 직접 요리하셨나요? 아니면 또 배달?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며느리의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을 완벽한 가정주부로 포장해 왔기에 이런 질문들이 더욱 큰 타격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번엔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가만두면 안 돼. 그러나 이번엔 아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머님이 틀린 말 한 거 없어. 그리고 명절에 어머니께 너무 심하게 대한 건 사실이잖아.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더욱 흥분하여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김순자 씨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며느리를 망신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바랐던 것은 아들이 자신의 편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순자 씨는 손주를 보기 위해 일부러 아들의 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때마침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고 그녀는 일부러 아이가 자신을 먼저 발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손주는 반가운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며느리가 다급한 얼굴로 달려와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강희야, 엄마가 할머니랑 얘기 좀 할 테니까 집에 가자. 아이의 표정이 슬퍼졌지만 김순자 씨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강희,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다음에 또 보자. 그날 저녁 아들은 며느리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희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아도 되는 거야?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아들의 태도는 더 이상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김순자 씨의 복수는 단순한 망신 주기가 아니라 아들과 손주가 자신을 다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녀의 계획은 점점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아들에게 따로 연락을 해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아들이었지만 김순자 씨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아들은 예상치 못하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김순자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릴 때 내가 해준 음식 기억하니? 내가 좋아하던 갈치조림, 강된장.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 아내는 왜 너한테 직접 요리해 주지 않니? 강희한테도 제대로 된 집밥 한 끼 안 해주면서 남들 앞에서는 다 하는 척하는 거 안 부끄럽니? 아들의 얼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니? 강희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니? 어릴 때 내가 아프면 밤새 곁에서 지켜보던 엄마를 기억하니? 내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해봐. 가족이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는 존재여야 하지 않겠니? 내가 지금 해야 할 선택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이야. 강희에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아들아. 아들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손주에게도 한층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는 단순히 며느리의 태도 변화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화해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며느리에게 연락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변할 수도 있는 법이야. 나도 너를 미워하고 싶은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서운한 순간들이 많았어. 하지만 나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고민 속에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구나.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너무 부족한 며느리였어요. 어머님께 받은 사랑을 제대로 돌려드리지 못하고 제 감정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김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감싸 쥐었습니다. 너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지만 이제부터는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가족이라는 게 함께 기대고 나누며 사는 거 아니겠니? 나도 내 마음을 미처 몰라줬던 것 같구나. 우리 다시 천천히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면서 지내보자꾸나. 며느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더 다가갈게요. 앞으로는 함께 요리도 하고 강이랑도 어머님께 자주 찾아뵐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명절이 다시 찾아왔을 때 김순자 씨가 손수 음식을 준비하자 며느리가 함께 도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두 사람의 사이에는 따뜻한 미소와 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들도 손주도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비로소 마음 깊이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결국 가족을 다시 한자리에 모을 수 있었습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이해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결국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사랑과 이해가 없었다면 이 화해의 순간도 없었겠지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의 오해나 갈등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